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폭염이 사람의 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연구팀이 성인 2만 5천 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유전자의 텔로미어가 짧아져 생물학적 나이가 빨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땅콩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운 땅콩을 그냥 먹은 그룹은 노화가 늦춰졌지만 땅콩 버터나 땅콩 기름 버터를 먹은 그룹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짧아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남극 빙하 속의 일부 미생물이 사람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남극 장보고 기지 인근에서 채취한 빙하를 분석한 결과 일부 균주에서 인체의 면역 반응을 피하거나 적혈구를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배터리 성능을 크게 높인 차세대 양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양극재의 망간 함량을 높이고 리튬과 전이금속의 혼합 구조를 적용해 충전과 방전이 반복돼도 내부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 폭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폭염이 사람의 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대만 성인 2만 5천 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생물학적 나이가 더 빨리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육체 노동자는 같은 폭염에도 평균보다 약 3배 빠르게 노화가 진행됐고 농촌 거주자나 에어컨 보급이 낮은 지역 주민 역시 노화 속도가 크게 앞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폭염이 흡연, 음주와 비슷한 수준의 장기적 건강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고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세포 속 DNA가 변형되거나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세포가 빨리 늙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땅콩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연구팀은 성인 58명을 3그룹으로 나눠 3개월간 각각 구운 땅콩과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버터를 섭취하게 한 결과 구운 땅콩 그룹은 텔로미어가 길어져 노화가 늦춰졌지만 가공 땅콩 버터 그룹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짧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염색체 끝부분의 텔로미어는 길이가 짧을수록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연구팀은 땅콩을 버터로 가공하면 항산화와 텔로미어 보호 효과가 줄어든다며 가공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만 참가자 규모가 58명에 불과하고 땅콩을 아예 섭취하지 않은 비교 집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12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가운데 6월과 2분기,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월과 2분기,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6월에 19,953명의 아기가 태어나 1년 전보다 1,709명, 9.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4월에서 6월 태어난 아기는 6만 979명으로 4,157명, 7.3% 증가해 2분기 기준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반기 출생아는 12만 6,001명으로 1년 전보다 8,721명, 7.4%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분기로는 5분기째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6월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6월 혼인 건수는 18,487건으로 1,539건, 9.1%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6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은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고 분기로는 6분기째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출생 통계도 발표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8,300명 3.6%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영유아 수족구 병이 5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3주 차의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6.7명이 발생해 일주일 전 22.1명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는 1000명당 36.4명으로 7세부터 18세까지 의심 환자 7.1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입이나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설사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7에서 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밥도둑 연어장과 간장게장은 손쉽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수산물 반찬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밥도둑 2대장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은 간장게장과 연어장. 최근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1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40%인 6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연어장 2개 제품에선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게장 4개에선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연어장 및 게장은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테리아균은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도 잘 번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주로 오염된 육류, 어패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고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일시적인 발열, 설사, 복통 같은 장염 형태로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산부, 노약자, 면역저하자에게는 유산이나 폐혈증, 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장게장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 오염은 없었지만 80%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이 소비기한과 냉동 표시 등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섭취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제품 개봉 시 상한 냄새가 나는 등 변질이 의심되면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담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수산물 반찬류 구매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12월 17일까지 병을 옮기는 털 진드기의 발생 밀도를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쯔쯔가무시균을 가진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은 연간 6,0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며 10월에서 11월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열흘 안에 두통과 발열, 발진 등이 나타나고 털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에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 진드기는 모두 8종이 있으며 남부 지역에선 활순털 진드기, 중북부 지역에선 대입털 진드기가 많습니다. 남극 빙하에서 깨어난 일부 미생물이 사람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남극 장보고 기지 인근에서 채취한 빙하를 분석해 27종 656개 균주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9종 55개 균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부 균주가 결핵균처럼 인체 세포에 달라붙고 면역 반응을 피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사람의 정상 체온인 37도에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남극 빙하 속 미생물의 다양성과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기초연구 신규 과제 2,176개를 선정하고 9월 1일부터 모두 1,75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연구 1,291개 과제에는 과제당 연간 7천만 원씩 최대 3년간, 신임 교원의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위해 1년간 1억 원을 지원하는 씨앗 연구에는 530개 과제가 선정돼 489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국가, 사회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 아젠다 연구 140개 과제에는 265억 원,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한 개척 연구 160개 과제에는 14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선양국 교수 연구팀이 배터리 성능을 크게 높인 차세대 양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양극재의 망간 함량을 높이고 리튬과 전이금속의 혼합 구조를 적용해 충전과 방전이 반복돼도 내부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배터리보다 수명을 늘리고 화재 위험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가격 경쟁력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발생 이후 3월부터 시행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비닐봉투 보관에서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비닐봉투 제공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 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YTN의 보도 이후 농협 측이 대대적인 보안 시스템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안면 인식 절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평소 농협과 거래하던 70대 A씨에게 벌어진 일로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앱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A씨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고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주소 등이 원본과 달랐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진이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는지 직접 시험해본 결과 손으로 정보를 바꿔서 일반적인 신분증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도 보안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신분증의 몇 개 정보만 뽑아서 원본과 확인하기 때문인데 금융당국 역시 위조 신분증으로 보안이 뚫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신분증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YTN의 연속 보도 이후 농협중앙회도 곧바로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비대면 실명 인증 시스템이 위조 신분증에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계좌 개설이나 상품 가입 등 거래에 안면 인식을 전면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은 이를 위해 비대면 입출식 및 대출 상품 가입을 잠시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모바일 뱅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위조 신분증 등에 의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근 맨홀에서 작업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안전계획서에 급류나 집중호우 시 대비책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이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까지 확인돼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 A씨는 작업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청나게 막 부드럽었어요. 드럽었어. 이제 내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 빗물이 차면 순식간에 급류가 생길 수 있어서 익사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시공사가 제출하고 강서구가 검토를 마친 안전관리 계획서엔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식이나 추락, 감전사고와 낙하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은 담겼지만 급류나 집중호우로 인한 익사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집중호우 속에 맨홀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노동자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또 계획서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을 발주한 강서구가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0여 년 전 바뀌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설 용어와 제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옛날에 2009년 이전 제도예요. 이것은요. 요즘은 안전인증이라는 제도거든요. 표준안전 관리비도요. 이런 명칭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90년대 썼던 단어예요. 이것은요. 사고 예방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서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노동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작업자 등 공사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0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서 임무를 완수하며 오랜만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11월 6차 시험 비행에서 거의 계획에 가깝게 성공한 뒤 올해 수행한 7에서 9차 시험 비행에서 연달아 실패했지만 9개월여 만에 다시 스타쉽 개발 가도에서 한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쉽은 미 중부 시간으로 26일 오후 6시 30분에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지구 저궤도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이날 시험 비행에서는 이전 비행에서처럼 발사대의 젓가락팔 모양 장비로 펠컨 헤비를 붙잡아 회수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엔진이 예기치 않게 꺼졌을 경우에 대비한 착수 실험과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무역 협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미국의 군사장비 우수성을 강조한 발언도 내놓으면서 관련 후속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뭔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라며 한국은 뭔가를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wanted to see if they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onored the deal, which is nice. 기존의 큰 틀에서 합의한 양국 무역 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무역 협상을 일단락지은 트럼프의 관심은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에 수십억 달러 규모 미사일과 군사 장비를 팔고 있다며 연일 미국산 무기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military product is by far the best in the world, and that's what they want to get. They have lots of options, but that's what they want to get. 이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방침을 밝혔고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룬 만큼 무기 구매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텔에 이어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최대의 군수기업인 로키드 마틴을 언급하며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며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경제성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방위산업까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주요 무역국과의 관세 합의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대미 투자, 시장 개방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진행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인도, 중국 등 주요국들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We have the greatest amount of energy in the world, and we're dealing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in Alaska,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이에 대한항공 70조 원, 현대자동차 36조 원, 한화오션 7조 원 등 우리 기업들은 200조 원 이상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시장 개방까지 요구하며 또 관세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디지털 규제가 미국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규제는 고유의 권리라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추가 관세 압박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 무역 합의 때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의를 통해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자국에 유리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도 무역 관련 최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파견해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20%에 달하는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 철회와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 논의에 나섭니다. 50%의 높은 관세에 고심 중인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로비 업체를 고용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 아래 우리 기업들이 원팀이 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협상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충청남도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에 해외 사무소를 공식 개소하고 수출 시장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소식을 기념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이자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이. 충청남도가 이곳에 현지 사무소를 열고 도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식 개소식 전부터 교두보 역할에 나서 충남 지역 기업 2곳이 180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의 중소벤처 기업들은 해외 사무소의 개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한중현 산학협력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中青南道上海代表处的成立加强了中国和韩国企业的沟通我希望以后我们中青南道的政府多在中国搞一些经贸活动，使我们两国的企业多加强沟通和交流。 충남의 해외 사무소는 중국 사무소 개소로 독일과 미국 등 모두 7개로 늘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과 수출 상담회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110억 원 넘는 실적을 올리면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에 충남에 거점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중국 사무소를 통해서 충남 기업의 그런 수출길을 더 넓히고 외자 유치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3주년. 충남도는 상하이 시장도 만나 미래 산업 분야 등에서 교류와 협력 범위를 더 넓혀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